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Any time of year, you can find it here. Her mind is Tiffany twisted. She got the Mercedes Benz. She got a lot of pretty, pretty boys. She calls friends. How they dance in the courtyard. Sweet summer sweat. Some dance to remember. Some dance to forget. So I called up the captain. Please bring me my wine. He said, we haven't had that spirit here since 1969. And still those voices are calling from far away. Wake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just to hear them say,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They're living it up at the Hotel California. What a nice surprise, what a nice surprise. Bring your alibis. Mirrors on the ceiling, they pink champagne on ice. And she said,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And in the master's chambers, they're gathered for the feast.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Last thing I remember, I was running for the door.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to the place I was before. Relax, said the nightman, we are programmed to receive.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일 시장도 희비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 수박 가격이 그런데요. 도매 가격이 개당 7,2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00원 정도, 18,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도 못 미치는 가격이죠. 네, 이 겨울철 수박이 이제 주로 가정용보다는 뭐 결혼식, 뭐 제사, 뷔페 아니면 이제 유흥주점 같은데 술안주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네. 뭐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수요가 확 떨어진 거죠. 대신에 집콕이 늘면서 딸기, 토마토, 뭐 참외 같은 게 인기라고요. 특히 뭐 딸기는 요즘 시세보다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수박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마트 가서 수박이라도 좀 사 먹어야겠어요. 수박이 근데 사실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자르기 귀찮고 네. 해서 가정에서 소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네. 시청곡 저희가 DIK님이 어제 신청하신 호텔 캘리포니아 네. 틀어드렸는데 안 그래도 시작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래가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심지어 앞당겨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빨리 틀었습니다. 틀었습니다. 네. 저희 정말 시청자만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벌써부터 신청곡 체크인어스님께서 콜드플레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이사나님이 오후에
면접 보고 오셨대요. 오. 발표는 아직 미정이라고. 파이팅입니다. 네. 김희준 님이 비가 와서 부침개 만들면서 뉴스프리 데스크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막걸리 딱 먹으면 너무 맛있죠. 부침개 너무 맛있는데.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약간 잔잔해지는 겨울비잖아요. 네. 잔잔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홍익 님도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항상 오시는 에리킴 님 환영합니다. 김정국 님이 저번부터 김초롱 아나운서 초대해달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 초반에 나오셨거든요. 예. 사실은 굉장히 초창기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심이.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네, 그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와 함께 하셨죠. 아, 그러니까요. 네. 윤세현 님이 오늘 드디어 자가격리 해제됐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음성 판정 받으신 거죠? 네. 음. 아름다운 구속 신청하신대요. 자가격리 해제 기념으로.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굉장히 아름다우셨나 봐요.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또 고정 게스트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빨리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고정 게스트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댓글에서 늘 선영구님으로 만나니까 네. 뭔가 되게 익숙하네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하세요? 요새가 아니고 사실은 원래 늘 있었는데 아. 제가 이번 주에 좀 활약을 했죠. 네. 아니 댓글을 달다 보니 댓글 다는 심정을 이렇게 좀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그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중독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해보니까 예. 이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름 늘 출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진짜 뵌 적은 없지만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고 제가 안 그래도 와룡님이 꼭 오실 거라 그래가지고 오나 안 오나 확인한다고 했는데 운동 끝나고 얼른 오셨네요.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시는 또 의리 있는 분들이에요. 안정환님이 눈부셔 하셨어요. 지금. 아니,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는 어떤 초석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네, 야심 있는 분입니다. 아시잖아요, 동기부여. 진실된 그렇죠.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노재필 기자의 총애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재필 선배에게만 아유, 뭐. 아유, 좀 전략이 없나? 욕심쟁이. 네. 네. 오늘 첫 소식 준비해 오신 건 뭐죠? 오늘 첫 소식은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가족. 김민호 아나운서 형제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 형이 한 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형도 김민호 아나운서랑 똑같이 생겨서 완전 잘생겼잖아요.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형이 있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일단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 같은 혈육이 이 세상에 한 명 더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이 있고 되게 원칙적인 외롭지가 느낌인데요? 않아요. 형이 이걸 보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형이 이걸 매일 봐요. 진짜요? 네. 오. 보고 있어요, 형? 네, 댓글로 사랑합니다. 한번 좀 인증해 주시면 예. 좋겠다. 네. 갑자기- 빌로바 TV님이 이제 뉴스 프리데스크 가족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남동생이 있는 기분은? 참 좋죠. 아, 사랑한다.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아니, 이런 형제 관계는 항상 좋은 거죠. 맞아요, 좋아요. 저도 이제 남동생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아이스크림 막 한파 영하 18도 이럴 때 심부름 시키는 네, 거.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야 이진수 이러면 부르면 알아요. 잠바 입으면서 와요. 오, 너무 아. 착하다. 네, 저는 네. 그런 착한 동생을 둔 적은 없는데. 아이스크림 뭐 네. 맥주 이런 거 사오는 오. 심부름용으로 너무 좋은데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좋은 점은 없습니까? 딱히 없어요. 예. 네. 제가 막 돈도 많이 넣어주고 평소에 오. 네, 뭐 나름 그 잠바를 입는 축복하는 이유가 바가 다 있는 있- 네, 거군요. 있죠. 다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심부름도 하는 건데 네. 사실 뭐 남동생 있어서 이런 점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희가 좋게 느끼는 점 너무 소박하고 카카오의 네. 김범수 의장 카카오의 수장이죠. 김범수 의장은 정말 좋은 남동생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계속 뉴스에서 뜨거웠던 게 이 김범수 의장이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자기의 주식을 나눠줬다. 야. 그 나눠준 규모가 1,452억 원 와우. 규모다. 예. 정말 훌륭한 남동생이시네요. 어. 아, 정말 저도 김가하고 싶어요. 아, 김선영으로 개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뜯어보면 아내와 자녀 2명에게 각각 6만 주씩 그리고 이제 두 누나, 두 동생을 비롯해서 뭐 처제까지 그래서 총 11명에게 친지 11명에게 골고루 총 33만 주를 나눠줬다고 이야. 하네요.
저 카카오 주식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33만 주에 1,452억 원. 네. 엄청납니다. 근데 사실 형제가 있고 뭐 자매가 있더라도 이걸 증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예. 솔직히 다른 재벌가 같은 경우는 이런 맞아요. 분쟁 때문에 형제의 난이다. 저 싸움도 예전에 들었던 걸로는 이제 형제의 난 이후에 뭐 그 형이 심은 뭐 식수도 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맞아요. 네. 형과 관련된 건 그냥 모조리 뽑아버려라 해서 식물들까지 죄 없는 식물들까지 없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근데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평범한 재계와는 다르게 실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환경에서 뭐 기업이나 무슨 네. 재산을 대물림 받은 게 아니라 자수성가형 이런 네. 기업가 주식 부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런 사실 조금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제 할머니까지 총 8명이 단칸방에 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 김범수 의장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두 누나, 두 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네, 사회생활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하고 네. 공부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친척들까지 동원돼서 이제 집의 공간을 물려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거든요. 좀 대단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기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지금의 이 큰 대기업을 운영하게 된 어떤 속사정,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가 좀 풀어주신다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보면 네. 김범수 의장이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어찌 보면 서울대 나와서 평범하게 삼성 SDS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저연차 때 비교적 저연차 때 PC방을 차리겠다 하면서 PC방? 창업을 한 네, 거죠. 창업을 한 거죠. 한양대 앞에 이제 PC방을 하나 미션 넘버원이라는 PC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도 좀 범상치 않았던 게 이 미션이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 임무, 의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을 다 소통하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PC방을 만들었는데 이때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같이 PC방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근데 이 사업이 잘 되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한 거죠. 바로 그게 한게임. 한게임도 대박이 났고 결국 이제 네이버와 합병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와 합병을 하고 나서도 이제 뭔가 좀 세상에 없던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따로 차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카카오의 전신 아이위랩이라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네이트 온이니 버디버디 같은 인터넷 기반의 이런 메신저 서비스가 인기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스마트폰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을 먼저 보고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런 성과들도 굉장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이 문자가 공짜일 거라는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 중에 띄어쓰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에 이거 글자 제한 넘어가면 유료 문자 MMS로 넘어가니까 지금 띄어쓰기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 김범수 의장이 지금은 카카오 계열사만 총 92개를 거느린 엄청난 이제 총수가 됐는데 네. 이 계열사를 다 합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41조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김 의장이 카카오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래서 여기 소주주도 계시고, 네. 카카오 얼마? 김민호 씨 회사잖아요. 예? 예. 제가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소액 주주죠. 네. 그래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총 14.2%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인데 이게 주식 수로 보면 1,250만 631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눠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33만 주, 그러니까 1,200여 주를 가지고 있는데 요 중에 이제 33만 주를 떼어주면서 14.2%에서 지분율이 이제 13.74%가 네네. 됐습니다.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52억 원을 증여한 건데 사실 지분율이 1%포인트가 안 내린 걸 보면은 뭐 많이 준 것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뭐 뒷바라지 해준 가족들에게 보은을 한 거 보니까 마음이 참 훈훈하다 덩달아 또 부럽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사람들은 뭐 직원들도 있고 많은데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카카오에서 이렇게 증여를 지금 한 거 보니까 이거 주식시장 호재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사실 상승하고 있잖아요. 좀 오르고 있는 장에서 이거를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행법상 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종가 합계를 일별 평균에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오르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런 상승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했냐? 그래서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는 앞으로도 오를 거다. 오를 걸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호재로 보는 거고 어떤 면에서 업계에서는 이게 막 주식 떨어지는데 증여를 했으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비판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정당하게 내면서 내가 증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어쨌든 주식 증여를 한 걸 보면서 좀 비교되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구속되신 예. S그룹의 이 부회장 같은 경우 제드래곤. 네, 제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의 재산을 이제 승계받는 과정에서 뭐 편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가족한테 내가 번 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이해는 가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정식적인 방법도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저는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튼 결론은 김범수 의장의 가족분들 부럽습니다. 예. 너무 아까 부러워요. 채팅 보니까 저희 형이 보고 있더라고요. 채팅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뭐라고 김석호 씨? 설마? 예. 안녕하세요. 석호 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김석호 씨가? 잘 보고 있다고. 또 동생을 위해서 채팅을 직접 남겨주셨네요. 예. 네. 뭐 오늘도 보고 있을지 몰랐는데 채팅으로 또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저도 우리 형을 한번 부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민호 아나운서 마윈 아시죠? 마윈 알죠? 알리바바 마윈. 마윈. 네. 그 마윈이 뭐 실종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거죠? 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사실 마인이 어제 갑자기 등장한 맞아요. 거잖아요. 계속 사라졌다가 예. 이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뒤에 한 3개월 정도죠. 자취를 감춰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동영상에 뿅 하고 나타났어요. 네, 결국은 나타났습니다. 뭐 어제 중국 언론들이 그 나타난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하이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네, 뭐 건강해 보이죠? 네, 그러네요. 보입니다. 별일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왜 정확히 마윈이 시진핑한테 찍혔다 이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김민호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으니까 이참에 마윈과 중국 정부의 갈등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2015년에 중국 증시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시진핑이 분석하기에 이건 외국 자본의 농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 토종 기업들 밀어주자 해서 IT 기업들 엄청 밀어줬던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 또 텐센트가 이제 급성장하게 된 건데 이때는 뭐 당연히 사이가 좋았겠죠. 서로 이제 밀어주던 사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알리바바가 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억 명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뭐 소비정보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선에서도 통제가 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최근에 이제 핀테크 회사를 하나 설립하면서 상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 당국이 이렇게 되면은 알리바바에 의해서 너무 개인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하면서 제재를 가해요. 이때 이제 마윈이 그 높은 시진핑을 대상으로 중국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중국 금융당국은 좀 바보다. 담보가 있어야 되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좀 그쵸. 찍혔죠. 중국 당국에서 뭐 입장에서야 이거 호랑이를 키웠네. 이거 우리가 좀 자차고 좀 밀어줬더니 라면서 사실은 결국은 그 핀테크 기업의 엔트그룹 IPO도 무기한 연기된 거고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당국이 마인을 소환했고 이 자리에서 마인이 엔트그룹 일부를 헌납하겠다 이러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인의 행적이 이제 묘연해지니까 온갖 설이 난무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뭐 3개월 이렇게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적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BBC 같은 외국 언론에서 막 추적을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는데 어쨌든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마윈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보신 곳이
뭐 어디냐면 어디라는 표현 쓰기 이상하지만 화상 채팅이었어요. 네. 어떤 행사였냐면 향촌, 그러니까 농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이제 마윈이 등장한 건데 사실 이제 마윈이 2016년부터 마윈 향촌 교사상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 지역 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취지의 시상식 같은 데서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채팅방에 빌로바 TV님은 웃는 게 아니라고 사진상으로 보실 수도 줘서 그렇게 있겠네요. 볼 수도 있고 네. 헬리시님은 판빙빙보다는 빨리 나타났다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맞아. 판민도 없어졌었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인이 더 이상 알리바바의 이제 CEO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종이 되니까 주가가 뭐 알리바바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화상으로라도 이제 건재함을 과시하니까 주가가 다시 올랐더라고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인의 영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저희를 비롯해서 뭐 해외 언론도 마윈의 행방을 찾고 실종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좀 건강하게 보이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좀 안심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저희 아버지도 참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혹시? 보고 있으신가? 어. 잘 모르겠네. 근데 네. 왜냐면 넷플릭스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넷플릭스랑 관련된 소식이군요, 네, 네, 네. 이게. 최근에 제가 스마트 TV를 하나 장만을 해드렸어요. 집에. 효도를 하셨군요. 네, 근데 새벽 4시까지 아빠가 이거를 넷플릭스에 빠져. 새로 푹 빠지셨군요. 네, 계속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도 처음에 넷플릭스라는 걸 접했을 때, 와, 이거 뭐야 대체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네. 탐방하게 되죠. 밤새 보잖아요. 킹덤 한 번 시작하면 그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어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2020년 마감과 동시에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을 넘었어요. 이야. 2억 명이요? 네, OTT 중에 역시 단연 최강자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진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된 게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집콕 영화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구독 서비스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넷플릭스, 웨이브 뭐 다 이제 하잖아요. 구독하시면서 뭐 왓챠, TV.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를 다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데 넷플릭스 구독하고 웨이브 구독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하루에 그것만 해도 5만 원 나가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돈 벌다. 아니, 쓰는 거 아니고. 되게 가진 자다. 아니. 부러운데요? 아니,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작년 4분기에 한 600만 명 정도 유료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인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850만 명의 유료 구독자가 증가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 증세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조사기관 와이즈 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 결제에 5천억 원을 썼다고 이야. 합니다. 5천억 원이요? MBC를 결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 참. 그러네요. 2008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657억 원 정도 결제했다는 걸 보면 한 이게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진짜 거의 한 10배 조금 과장해서 증가한 거예요. 네. 아니 이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예전부터 사실 이 얘기는 돌았었는데 넷플릭스가 뭐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감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넷플릭스를 비롯한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IT 외국 기업들이 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총 134곳이 낸 부가가치세를 분석해봤더니 총 2,367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네이버가 혼자 법인세로 4,500억 원을 냈어요. 2천억을 더 냈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부가세, 법인세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돈을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좀 잘 안 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듯이 업계에서도 이런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헬리시님은 맞아요. 우리도 온 가족이 다 봐요. 넷플릭스 하셨어요. 레몬빛 햇살님은 코로나가 넷플릭스 먹여 살린다고. 진짜. 한성님도 아이고 코로나 실업자라서 넷플릭스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뭐 넷플릭스가 그래도 지금 시국에 도움이 많이 되긴 돼요. 근데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 고객을 호갱으로 생각하는 곳이 꽤 되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빌로바 TV님이 말씀하셨고 삐까번쩍님도 국제 호구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로바 TV님은 MBC 보신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정 의원님도 한류의 힘 컸죠 얘기하셨는데 뭐 나야나님도 넷플릭스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도 투자 많이 하던데 또 이제 특정 드라마는 별로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예,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에 이제 화질이 굉장히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많잖아요. 맞아요. 고화질. 고화질. 네. 고화질이면 그만큼 망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SK 브로드밴드와는 사실 법적 분쟁까지 가서 소송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망 사용료가 네이버는 한 해에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 가량 인터넷 망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체들은 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내는 그 사용료를 가지고 넷플릭스는 사실 이런 고화질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망사용료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 비유를 하자면 왜 우리 운전할 때 앞에 화물차가 막 너무 많이 다니면 속도도 안 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하나의 고속도로라면 네, 그래서 이 큰 화물차들이 이 넷플릭스 같이 인터넷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속도로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보려고 하면 훨씬 더 뭐 화질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어쨌든 돈을 내잖아요. 그쵸. 인터넷 콘텐츠 사용료를. 보려고 뭐 인터넷 사용료도 내고 넷플릭스 구독하려면 구독료도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제공업체 뭐 SK나 뭐 KT 이런 데 측에서는 너네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우리 고속도로 더 뚫게 돈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네네. 개념이 망 사용료인데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망 사용료를 안 내는데 뭐 버라이즌, AT&T 같은 미국 프랑스 기업에는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너무 얌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5천억 지금 이거 얼마? 이거 MBC 5천억 이거 우리 벌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면서 어쨌든 이제 망 사용료는 안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SK는 아예 그냥 소송을 해버린 거죠. 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 LG U+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을 할 때 망사용료 안 받겠다고 계약을 또 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사마다 좀 입장이 다르대요. KT는 지금 협상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가장 세게 붙은 곳이 사실은 SK 브로드밴드와 지금 넷플릭스가 법적 분쟁을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이제 각 치열하게 지금 좀 소송전을 벌일 예정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해보긴 처음인데 아니 만약에 뭐 넷플릭스가 어떤 철학적 가치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안 내고 우리가 뭐 이런 이유로 뭐 망사용료 우리는 안 내는 게 우리의 어떤 소신과 원칙이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막 미국 프랑스 가서 내고 우리나라 뭐 무시하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네. 5천억 이거 아니 이거는 그 이제 화물차가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통행료 안 내고 그냥 진짜 무임승차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 얼마나 많이 보는데 거의 먹여 살리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좀 떳떳하게 세금 내시고 넷플릭스 운영합시다. 소신 발언.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인데. 네, 망사용료. 네, 아무튼 네네 낼 건 내고 예. 또 하고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네. 소식. 이렇게 금마무리인가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갈 시간 됐어요. 한번 집에. 댓글 몇 개 더 읽고 가시죠. 그러면 네. 시간 조금 그럴까요? 있는데. 아니에요. 뭐 다들 또 노재필 선배 기다리시니까 제가 또 눈치 없이 계속 있으면은 댓글창 난리 나잖아요. 어제 신수아 기자 수모 당하셨고. 또 너무 많이 남기면 또 그것도 불만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좀 더 있을까요? 어떻게 선배님? 빨리 가보세요. 나오시래요? 급하게 인사드리고 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표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채팅창인데 이분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요. 어제부터 활약이 뚜렷하신 분들 미수아님께서 네, 자꾸 저를 사랑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사모님 아니시죠? 제가 지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수환이 아버지라고 있어요. 수환이 아버지. 수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네. 그분 아닌가? 노모님이 킬 제필이라고. 네. 네, 거의 아무튼 이런 댓글에는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한 분이 올리시면 같이 올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분이 그분만 올리시더라고 안타깝게.
아 사랑합니다 댓글을 올리면 같이 호응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호응을 해주셔야 하는 되는데 거예요? 굉장히 외롭게 혼자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헤르미온느님이 나도 사랑해라고 올리셨어요. 그럼 계속 올려주세요. 네. 네. 아니 굳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에 굶주렸거든요. 애정 결핍이라고 네, 애정 결론 결핍. 내리겠습니다. IM 써니님이 오랜만이에요. 노재필 기자님 하셨습니다. 쿨피스님이 안 사랑합니다. 아이린 김님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만합시다. 이제. 예, 좀 그렇네요. 예. 네. 나이 50다 돼가지고 사랑 타러가면 별 받아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어떤 게 있죠? 오늘 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네. 14F가 100만 돌파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돌파했는데 그 14F의 손재일 팀장이라고 저희 아주 절친 후배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가을쯤에 누가 빨리 100만을 돌파하느냐를 가지고 물론 저희보다 한 10만 정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또 내기 갔나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그렇죠. 사실은 이겼죠. 네. 이겼는데 한번 이 자리 모시는 시간을 오. 그분이 일종의 그 이쪽 업계에서는 그 제리 브루크하이머로 통하는 분이거든요. 오.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누군지 아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한테 잘 보여야 거기 출연도 한다니까요. 네. 저는 뉴스 프리데스크만 출연하면 됩니다. 예. 아무튼 14F의 손재일 팀장을 한번 제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큐시트 산책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대한 법안을 이제 법제화하자라는 네. 이제 본격 시동이라고 네네. 제가 자막을 달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손해를 이제 그 법으로 보장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뭐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지원금 가지고는 그 손실 메꾸기가 그렇죠. 턱없이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뭐 마른 하늘에 뭐 비 오듯이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좀 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야가 다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 네, 사안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도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꼭 그거 해야 된다고 하고 계신 분들. 네. 나야나님도 이거 진짜 해야 한다고. 예. 손영구님이 또 채팅창에 복구 하시다. 이분 정말 높이 삽니다 제가. 이선현 아나운서 높이 사요. 거기서 그새 또 가가지고 채팅창에 활약하고 계시고. 네. 귀신 수준이네요 지금 거의. 지방령 예. 지방령인데요, 지방령. 예, 떠나질 않아요. 아니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선영 아나운서가 좀 일주일에 뭐 좀 더 자주 나왔으면 어떻겠나라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네. 자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얘기가 어제 기사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박선아 기자라고 있어요. 네. 단독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인데 약사 출신 약사 출신입니다. 약사 출신 사실은. 박선아 기자가 네. 오늘도 단독을 갖고 왔는데 노바백스 백신의 원천 기술까지 가져오는 방안으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위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하는 그렇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원료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기만 하는 건데 원천 기술까지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원료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이전을 받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그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401명입니다.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다행히도.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코로나 기사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남아공발 그 변이 바이러스. 네. 이거를 남아공 그에서 남아공 그 전염병 연구소에서 한번 이걸 네. 연구를 해봤는데 완치자 같은 경우는 혈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잖아요. 항체가. 그렇죠. 이미 완치를 했으니까. 네, 항체가 있는데 4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절반 정도는 항체를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백신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렇죠. 재감염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이 항체가 뭐 쓸모가 없다는 거니까.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화이자에서. 근데 그 남아공 같은 경우는 과연 이 화이자 백신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 그래요. 축전을 네. 보냈는데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자고 했고 오늘 NSC를 열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다. 평화의 시기를 다시 움직여야 된다. 사실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기 왜냐면 말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초기에 진행하던 게 좀 올스톱된 상태고, 그러니까 빨리 좀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좀 저 개인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사 임명하고 뭐 이 한반도에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만들어질까지 앞으로 최소 6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고 싶어도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실무지부터 올라오는 그쵸, 거를 그런 선호하기 방식을 때문에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네. 하여튼 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제 미국에다가 빨리빨리 좀 해결합시다라는 건데 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조재범 코치 오늘 1심 선고 있었는데 네.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네, 선고받았고 그동안 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뭐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런 게 이제 형량 계속 부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형량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검찰도 사실 이제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코치를 시절부터. 하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루밍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 목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 사람 지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게 있어요. 그 광양 제철소 옆에 마을에서 쇳가루 날리는 거. 네. 이 온동마을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 암 발병률이 평균의 3배가 넘는. 이 정도면 확실히 영향이 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200명 정도인 이 마을에서 26명이나 이제 암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귀가 또 맑으시네. 선영부님이 옆에 서셔가지고 좀 이렇게 뭘 부시럭거리셔가지고 방송 끝나도 안 가요? 맨날 저기 서 있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포스코 측에서 이 동네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어르신들을 1년에 2번씩 관광을 시켜드렸대요. 아. 사실 쇳가루에 대한 어떤 보상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행 보내준다고 이거 그렇죠. 보상이 되겠습니까? 수십 년간 대기오염 수치 같은 거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고 그냥 그건 공개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분들이 그냥 여행 보내드리고 뭐 아니 지금 뭐 암에 그렇게 이런 많이 건데. 걸리시고 희귀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뭔가를 마련해야지 그렇죠. 여행 보는 걸로 퉁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어느 때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테슬라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 전부터 네. 문제가 좀 있었죠, 네네네. 사실. 네. 연비와 주행 거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테슬라 같이 이제 비싼 차에도 많은 보조금이 좀 주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는 보조금의 50%.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주식을 뭘 이렇게 종류를 많이 샀어요. 하나씩? 하나씩 분할 매수. 카카오도 가지고 있고. 얘기 들어보면 리스트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분산 투자의 제왕인데요. 그러니까. 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좋은 혜지를 자세예요. 발견해요. 네. 훌륭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죠. 그건 예. 중요하죠. 네. 계란 어제 매출이 5개 달았는데. 심지어 메추리알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한번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국 전기차 버스한테 가던 보조금도 확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폭설 났을 때 그 사진 중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차주들이 눈이 오니까 보통 그냥 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가열되면서 눈이 녹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녹았던데 눈이. 그렇죠. 전기차는 전기차니까 좀- 그래서 눈 오면 거의 그래서 댓글이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게 아니다. 좀 생각 좀 해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뒷문 제대로 안 열리는 것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고. 좀 현지 사정을 별로 따지지 않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사신 분들은 앞으로 전기장판 하나씩 차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눈 오면 이렇게 딱 연결해서 켜갖고 이렇게 눈 오고. 전기장판 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장. 네. 추천해 주시면 사겠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이게 25년 전부터 제안이 들어갔던 거래요. 참여연대에서 그 고위공직자를
이제 전담 수사하는 뭐 이런 걸 만들자라는 제안이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 네. 공수처가 이제 기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가져가니까 아마 3월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 출범을 했지만 이제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그 그렇죠. 시간이 좀 꽤 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참 여러모로 참 현판식 하는데 좀 네네네. 드디어 출범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좀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동안 참 여러 번 무효곡절이 있었는데 그쵸, 네. 활동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수처 생겨서 재필씨도 포함되나라고 김정국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